박경린 선생님의 불신시대 시작할게. 자, 본문 봐봐. 본문 하면서 인물이 겪었던 내력이나 이런 불신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또 나오는 대로 설명해 줄게. 한여름 내내 진영은 알았다. 바로 여기 등장인물 진영이야, 주인공. 애당초 극히 경미하게 발생한 폐결핵이 이건 아들 문수에 관련된 거야. 전혀 방치되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병발,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병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야. 합병이 합병. 찬물만 마셔도 배탈이 났다. 눈병이 나고 입이 부르트고 하기가 일쑤였다. 알다 못해 귀까지 앓았다. 그리고 여러 해 건드리지 않고 둔 충치가 일시에 쑤시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욱신거렸다. 자, 그 다음에 진영은 진실로 하나의 육신이 해체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몸서리쳐지는 무서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쨍쨍하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늘어진 한 마리의 지렁이와 같은 생명이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지. 자, 여기 지금 보면 경미하다고 아까 나왔는데 이건 가볍다라는 얘기, 대수롭지 않다는 얘기야. 전현, 이건 전현은 전혀 도무지 이런 뜻이고, 방치는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야. 내버려뒀다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고. 그 다음에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병발했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게 지금 가만 있어봐. 그래서 자, 진영이 이렇게 남편을 잃은 다음에 문수 아들도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기 몸을 방치해둔 결과 이렇게 폐결핵뿐만 아니라 병발 여러 가지로 다른 병들이 차차차차 일어나는 거야. 배탈 나고요, 입이 부르트고요, 귀까지 앓았어. 그리고 충치가 일시에 쑤셔 밤낮을 가리고 욱신거렸다. 여러 가지 아프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병발이란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무서움을 느꼈고 그 무서움은 마치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에 있는 축 늘어진 한 마리 지렁이와 같은 신세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여기 지금 한 마리의 지렁이는 햇볕 아래에 있는 누구야? 진영을 말하는 거지, 그지? 이러한 육신과 더불어 정신도 해체되고, 그치? 몸이 아프니까 정신도 해체되는 과정 속에 진영은 놓여 있었고, 밤마다 귓가에 울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산이, 언덕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 산산이 바스러진 유리 조각이 수없이 날아와 얼굴 위에 박힌 환각 증세까지, 환청, 이런 것들은 환청이고요. 눈을 감으면 내장이 터진 소년의 얼굴 환영까지. 이 지금 봐봐. 육체가 아프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해체돼가는 과정 속에서 환청이 뭔지 알지? 원래 없는 소리인데 막 들리는 거야. 환청부터 해서 환각 상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환시야, 환시. 남편의 얼굴, 남편 죽었잖아, 6.25 전쟁 때. 아이의 얼굴, 이거는 문수, 아들의 죽음이죠.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마지막엔 시꺼먼 빛으로 끝나고 그런 빛깔 자체가 차례차례 뒤덮여가면 드디어 무한정한 공간의 안개처럼 진영의 주머니 꽉 싸는 것이었다. 차례차례 돼서 나중에는 시커먼 빛이 몸을 다 감싸버린 거야. 소리, 감각, 색채, 이러한 순서로 진영의 신경은 궤도에서 무너져 갔다. 일상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다 망가져 버렸다. 진영은 그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버려두었던 몸을 이끌고 H병원에 갔다. 그러나 그곳에도 일주일이 멀다 하고 가는 것을 중지하고 말았던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생활비에다 써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고, 자, 돈 때문에 가지 못했고 일주일 만에. 그러나 직접적 동기는 외국제 주사약에 빈병들을 팔아버리는 장면을 본 때문이다. 주사약에 빈병을 팔아버리는 장면을 본 때문이다. 자, 그러면 주사약인데, 외국에서 만든 주사약인데 빈병을 팔았다는 얘기는 빈병을 샀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뭔가를 채워놓고
환자들한테 주사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약은 가짜 약이죠. 자, Y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속였고 분량도 속였고 S병원은 엉터리였다. 그러니까 H병원에 다니다 말았는데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H병원에서는 결정적으로 빈 약병을 받았다. 진영은 간호원의 빈 약병을 헤아리고 있을 때 짐작으로 가짜 주사약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H병원만이 빈병을 파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병원마다 전부 다 그랬단 말이야. 가짜 약을 팔았구나. 또 그 빈병만 하더라도 반드시 가짜 약병으로 상용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잉크병으로 물감병으로 혹은 후춧가루병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범람을 넘친단 말이야. 상인들은 태연히 그런 가짜 주사약을 진짜라고 나발을 불고 진영은 그것을 생각하니 인술이라는 건 권위를 가진 의사가 그런 상인 따위들 같은 장사꾼처럼 보인단 말이지. 의사가 돈 벌려고 혈안이 돼 있는 장사꾼처럼 보인다고. 신뢰감이 사라지는 것이다. 불신하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빈병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그 의사의 소유이며 처분의 자유, 그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그렇지. 의사가 자기가 처방하고 주사 놓고 그래도 진영은 그의 기본적 권리보다 무수히 마치 패스트, 전염병이야. 눈에 보이지 않게 만연된 널리 퍼진 가짜 주사약 생각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원래 의사가 처방하고 치료하고 주사 놓고 근데 그 빈병을 보는 순간 그때부터 가짜 약을 파는구나. 의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요. H병원 말고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잉크병에 넣어서 팔든 뭐하든 그거는 의사가 할 일이지만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해바라기 꽃이 씨앗을 안았다. 꽃이 씨앗을 안았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된 거죠. 며칠 전 아주머니가 원금만은 돌려주겠다고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만환을 가지고 왔다. 환이 그때 화폐단이야. 만환을 빌려갔어. 이자는 못 주더라도 원래 빌려간 원금 만환을 주겠다고 온 거지. 이것으로 원금 10만 원은 다 받은 셈이다. 꼬주기 얼마야? 10만 원. 조금씩 보내준 돈 지금은 집에 한 푼도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10만 환을 빌려줬거든. 큰 돈을. 근데 갚을 때는 만원이니까 받으면서 다 써버린 거야. 지금 돈이 없는 거지.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난 다음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위패 절에다 모신 데 대한 불만을 말했다. 아들이 죽었는데 그 위패를 그 제사 지내지고 위로해주는 그 스님들이 해준 거거든. 그래서 절에다 모신 데 대한 불만을 말했다. 왜 절에다 맡겼어?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스님, 절, 그럼 부처님이잖아. 부처님을 우상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굴까? 보통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 자, 진영은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게 다 우상이지. 십자가도 우상이고 다 우상이 아니니? 근데 말은 안 했어. 곧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 버리고 그저 멍멍이 아주머니를 쳐다봤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스스로 절에다가 갖다 놓은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면 그 잘못된 걸 설명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서 그냥 멍멍이 아주머니를 쳐다만 본 거야. 자, 추석날이었다. 시간이 바뀌었어. 진영은 어머니가 절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도리어 정성을 들여서 사다 놓은 실과, 이거는 과실을 말하는 거야. 과일, 바구니를 차곡차곡 넣어주었다. 배, 사과, 포도, 밤, 대추, 먹음직한 과자도 서너 가지 있었다. 이거 갖다가 절에 가서 드리라는 얘기죠. 봉양을 하건 스님을 드리건. 자,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문 앞에서 바라보고 섰던 진영은
당신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갑수 하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다 주지 않으니까 스님이 아무것도 갖다 주지 않는 당신들 같은 사람만 있으면 스님은 굶어 죽었겠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문수가 먹을 것을 중이 먹다니 아깝다, 밉살스럽다. 그러나 진영은 다음 순간부터 부끄럼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러한 파렴치한 생각을 내가 회했던 거. 자, 스님 있잖아. 당신네들처럼 절에다가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 중들 있잖아.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굶어 죽지 않았잖아. 그러면 내가 문수 죽은 아들 거 거기다 갖다 놓은 거 다 먹고 살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 진영은 문을 걸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울고 싶었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래서 올라갔어. 산에는 개딱지니까 개껍질, 조그만 거지, 그지? 천막집 군데군데 서 있었다. 들꽃 한 송이 피어 있고요. 나무 한 뿌리 볼 수 없는 이곳에 벌써 하나의 빈민굴,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여기 다 모여서 천막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야. 밀집되어 있는 거야. 형성되어 말이 산이지 이미 산이라고 볼 수 없는 빈민굴 소굴이 된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천막치고 살고 있는 거야. 자, 짜짜하게 괴인 샘터에서 물을 깃는, 그 다음에 거미같이 가는 손에 팔, 또 천막집 속에 내미는 누렇게 뜬 얼굴들, 이게 천막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진영은 울고 싶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 집을라 산으로 올라온 자기 자신이 여기서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러운 존재, 저들보다 있잖아,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산에 와서 그 분노를 소리치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와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더 천박집에 사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니까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니까 내 고민은, 내 울분은 별게 아니야. 내 울분은 화가 나는 거잖아. 저 사람들의 분노는 뭐야? 잠깐 굶어 죽어. 알았냐? 진영은 한차 올라와서 어느 커다란 바위에 앉았다. 산 등성이에서 바라다 보이는 시가지 너절했다. 별로 안 좋았어. 그치? 구름을 이룬 곳마다 집들이 마치 진딧물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자, 진딧물은 이거는 그 식물에 막 잎을 빨아먹는 거거든. 부정적인 걸 갖다 썼다는 얘기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부정적이었다, 그런 얘기야. 그 속에 절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서양적인 동양적인 것이 과도기처럼 섞여 있다는 얘기. 조화를 깨트린 잡다한 생활이 그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절이 있고 여기는 교회가 있고 그러면 이게 되게 동양적인 거 서양적인 거지. 요 사이에 막 뭔가 어지럽게 있는 게 바로 빈민들이 사는 거란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라고. 이래서 잡다한 것이 됐다. 이러한 도시 속에 꿈이 있다면 그것은 가로수라고 할까? 그래도 좋게 보이는 건 가로수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보랏빛이 서린 먼 산을 스쳐가는 구름이라고나 할까? 요거 보랏빛 구름 정도. 진영은 얄팍한 턱을 괴인다. 그러니까 요 보랏빛 구름, 그 다음에 푸르른 도시 속의 가로수, 이거 말고는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자, 중간 부분. 신앙으로 의지하려던 가롤동 아주머니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못한 진영은 원금 30만을 받았는데 다 만원 이런 식으로 받아서 지금 남은 건 없지만 이자도 못 받고, 아주머니에게서 대학생의 사기 행각으로 돈을 잃게 된 사연을 듣고 도덕성이 붕괴된 인간의 모습을 지치고 만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줌마도 사기를 당했어. 그때 명절이니 절에 돈을 보내야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진영은, 자, 이때 진영의 상태는 뭐야? 아무도 못 믿는 상태야. 돈을 보내겠대. 그동안 벼르던 일을 해치우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접하고, 자, 이거 봐봐.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많은 사람은 잘 대접하고 돈이 적은 사람은 막대하고 자신들을 홀대했던 절에 찾아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진영하고 진영의 어머니는 스님들이 절에서 별로 잘 대접하지 않았단 말이야. 친절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외아들 문수사진과 위패를 찾아온다. 자, 믿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 스님도 마찬가지야. 진영은 비탈길을 돌아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어느 커다란 바위 뒤에 눈이 없는 마른 잔디 옆에 이르자 진영은 그 자리에 푹 주저앉는다. 그리하여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놓고 물끄러미 한동안 내려다 보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수는 희망이었는데 마지막 유일한 희망, 전쟁 때 남편을 잃고 진영한테는 근데 죽었단 말이죠. 한참 만에 그는 호주머 속에 성냥을 꺼내가지고 불을 그어댄다. 위패는 이내 금방 살라졌다. 불살라졌다는 얘기야. 그러나 사진은 타다 말고 불꽃이 잦아든다. 진영은 호주머 속에서 휴지를 꺼내 타다 마는 사진 위에 찢어서 놓는다. 다 불 붙어서 타라고.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다. 사진이 말끔히 타버렸다. 노르스름한 연기가 차차 가늘어진다.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을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었다.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내가 지금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을 떠올리고 있고요. 쓸쓸한 추억을 떠올리고 있으면 나의 쓸쓸한 마음, 상처받는 마음 이걸 위로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매몰스럽게 막단 말이야.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라 약 올리는 것 같아. 자, 잡목가지에 얹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뒷깃에 날아내리고 있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지. 난 아직 살아있지. 항거할 수 있는 생명, 저항할 수 있는 생명, 이 믿지 못하는 세상에 싸워서 이겨내고 살아남는 생명. 진영은 중얼거리며 잠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의지를 다지면서 내려오고 있는 진영의 모습이 우리가 떠올리게 되겠죠.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거 알아보자. 시험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여기 보면 서술자는 작가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서 등장인물 진영의 마음도 심리도 다 진술하고 있어. 심리까지. 자, 심리. 내면 심리라고 해야 되겠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랬잖아. 야, 그거는 진영밖에 모르는 거잖아. 근데 진영이 그러고 있다고 제시하는 거 보니까 서술자는 작가였고 작가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다닥다닥 붙어있는 천막,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 이걸 보면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분노와 울분과 삶의 힘겨움, 이런 것들은 너무 사치스러운 거다라고 얘기했죠. 요것도 서술자가 작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 많이 나오죠. 쨍쨍 내리쬐는 그 햇볕 아래에 있는 한 마리 지렁이 같은 생명, 뭐뭐 같은 비유법. 지렁이 같은 게 바로 진영을 말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거미 같은 가는 팔을 가진 소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누렇게 뜬 얼굴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산 꼭대기에 빈민촌에 살고 있는, 환자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비유적으로. 아니, 거미 같은, 거미처럼 생긴 이런 거야. 힘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면 그 산에서 있잖아. 소리질러 올라갔다가 판자촌을 보고 판자촌에서 빈민들을 봤잖아. 그러면서 어디를 봤냐면 도시를 봤더니 어떻게 보여? 너절했다 그랬어. 너절했다. 이 아까 부정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현실 저기 밖에 보이는 거기 보이는 너절한 곳이 바로 도시야. 도시가 바로 현대사회를 말한다. 현대사회의 모습이 너절해 보였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나마 보기 좋은 게 뭐라 했어? 가로수.
보라색 구름 정도. 그거 이해는 다 너절하게 보였다 그랬어. 이해됐냐? 무슨 말이지?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 도시, 현대인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란 말이야. 부정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절의 스님도 절의 스님의 말을 들으면서 또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위패와 그걸 가져와서 불을 질러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자, 이게 불신시대의 내용이고. 문제 한번 볼까? 자, 1번부터 보세요. 유클의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뭐 맨날 나오는 거야. 진영은 한여름 내내 앓았죠. 폐결핵을 방치했죠. 그래서 병발까지 났죠. 자, 그 다음에 진영이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게 된 건 이제 주사병 때문에 그래. 경험이고요. H병원, 그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맞았고요. 3번, 진영이 아주머니에게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줌마는 1만 원씩 해서 원금 이자를 주기로 해서 꿔준 건데 원금밖에 못 받았다고. 이것도 자기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저 아주머니를 또 대학생이 속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속이는 사회야.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야. 4번, 진영이 아들 문수일패를 절에다 맡겼지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지요. 그죠? 아주머니는 그랬죠. 다음 5번, 다 맞았어. 5번. 진영이 뒷산에 올라가서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도시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떠올렸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도시도 너절했다고 그랬는데. 그래 해소되지 못했어. 알았냐? 답답해서 올라갔는데 결국 해소된 것도 아니지요. 오히려 그 사람들 보면서 내 고민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 별것도 아니구나. 왜? 빈민촌 판자촌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생존, 먹을 게 없어서 죽게 생겼어. 나보다 더 비참해. 근데 더 비참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고민은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할게. A와 B의 서술 방식. A 부분은 진영이 지금 육체가 아프면서 정신적인 것까지 다 쇠락해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화가 나서 산에 갔는데 그때 판자촌에 살고 있는 나보다 더 힘든, 진영보다 더 힘든 그 판자촌 빈민들의 모습을 얘기한 거죠. 방식을 봅시다. 당연히 A는 B와 달리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관찰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A는 뭐 고통과 무서움이 들었는데 이거는 진영의 내면 심리죠. 진영의 시각이죠. 맞았지, 그지? 그렇지. B도 역시 마찬가지죠. 진영의 시각에서 본 빈민촌의 사람들이니까 얘는 달리가 아니라 모두라고 해야 되겠지. 2번으로 갑시다. B는 A와 달리 비유적 표현. 그럼 둘 다 비유가 나오면 달리가 아니라 모두가 돼야 되겠지, 그지? 자, B는 A와 달리 A는 한 마리 지렁이가 비유적 표현 나왔네. 얘 비유적 표현 나왔어. 한 마리 지렁이 같이 비유적 표현 맞잖아, 그지? B는 거미가 돼. 그럼 두 개 다네 이것도. A와 B 모두 비유적 표현을 썼다. 거미 같은, 한 마리 지렁이 같은, 됐니? 지렁이처럼. 얘는 모두라고 해야 되고요. 3번. A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했고, 근데 아프기 시작해서 쭉 아파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지? 그런데 과거와 현재를 대비한 건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병발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과거 현재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죠. B는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시대적 배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산에다 빈민들이 판자촌을 짓고 살고 있는 시대, 다닥다닥 판자촌이 있는 시대, 맞았죠. 가난한 사람들이 산에 판자촌 짓고 시대적 배경 어떻다고? 그냥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가난했다고, 대부분이. 뒤에 건 맞았는데 앞에 들렸죠. 자, A는 동시에 떠오른 기억을 제시하여, B는 인물 간의 무슨 소리야, 이런 거 없죠, 그지? 자, 정신도 육체도 모두 동시에 떠오르는 기억들을 제시하고 있죠. 육신과 더불어 정신도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기억들이 막 불쑥불쑥 떠오르고 있죠. 자, 그럼 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 A는 인물의 의식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나열했고요. B는 인물이 관찰한 현재 상황, 빈민촌에 있는 빈민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됐니? 동시다발적이라는 거 맞는 얘기야. 자, 그래서 정답은 이번에 답은 5번만 맞고 나머지는 둘 다 A, B 모두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그다음에 하나는 맞았는데 하나는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정답은 5번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3번 해볼까? 기억에 대해 설명을 가장 추천한 거. 기억에 나와 있는 내게는 아직도 생명이 남아있다. 이건 마지막 희망을 얘기하는 거. 그럼 결국은 지금 상황은 불신시대인데 결국 끝까지 생명이 있는 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죠. 삶의 원동력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4번 할게요. 보기에 적어요. 감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6.25 전쟁.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적 빈궁에 빠졌고 불신시대는 이런 전후사회의 실상을 반영한 거고요. 사회적 모순과 다양한 인간 구상을 탐구하고 있다. 작품 전반에 드러나는 도덕성의 붕괴, 불신, 자신의 힘을 따지는 인간들 때문에 불신, 전후사회의 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주인공 진영을 둘러싼 전후사회 현실은 그녀에게 생존 자체에 대한 절망감을 안기지만 모두 믿을 수 없는 것들이지만 살기 싫지만 이런 사회 속에서 진영은 무너지지 않고 생명이 있는 한 한번 나아가보겠다, 싸워보겠다, 희망을 갖겠다, 그런 얘기예요. 틀린 거 한번 쳐볼게. 신경이 궤도에서 무너진대. 궤도는 늘 가는 그 위치를 말하는 거잖아. 타고 가는 거. 신경이 궤도에서 무너지면 그러면 신경이 무너졌으니까 혼란스러운 거고 정신이 없고 그런 거겠지. 진영과 문수가 먹을 것을 먹는 중은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대표한다. 만약에 중이 먹었다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가 뭐냐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얘기야. 알았어, 무슨 말이지? 하지만 육체적인 것은 아니다. 정답 1번이지.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기를 가지고 했을 때 4번의 1번은 육체적이란 말은 빼버렸으면 좋겠다라니 속물적인 거니까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정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걸 하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2번부터 5번은 맞는 얘기야. 잘 해석을 하도록 해. 아니야, 이거 마지막 문제니까 해줘야 되겠구나. 2번 볼까? 가짜 주사약이 범람하는 거리. 가짜 주사약. 진짜라고 나발구는 상인들. 의사의 모습, 상인의 모습을 통해서 속물적인 인간들 여럿을 도덕성이 붕괴된 여러 사람의 모습을 그런 사회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맞았죠? 인술이라는 권위를 이긴 진인 의사가 그런 상인 따위와 같다. 의사가 상인처럼 돈벌이에 눈이 멀었다. 환자의 믿음을 얻어야 하는 의사의 불신을 역시 드러내는 거고 종교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의료계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맞았고요. 개딱지만한 아주 작은 데 모여 사는 빈민들, 빈민굴 생활기반이 파괴된 절대적 빈궁의 상태에 겪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 전후사회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맞았죠. 5번 운세사이가 배를 태워버렸대.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만이 본인에게 남아있을 뿐이라고 인식했다. 자,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만이 본인에게 남아있을 뿐. 이거는 젊은 시절부터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 그 인식을 드러낸 거지. 그게 바로 현실 시대 배경으로 전후니까 인물이 느끼는 삶을 환멸로 볼 수 있다. 환멸. 지긋지긋하다. 알았니? 알았어? 자, 그래서 여기서 해석이 틀린 건 1번이다. 스님들에 대한 육체적 고통 뭐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얘기야.